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대한민국도 멸망하지 않고 보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괴한 놈, 정신이 나간 놈이에요. 정신이 나간 것은 미쳤다 그러죠. 그 윤석열을 내가 2년 반을 보면은 초증이 있어요. 초증. 우울증을 넘은 초증이 있는데요. 기가 찹니다. 모든 얼치기 평론가와, 하다못해 보수 평론가들도 계엄은 잘못됐고, 보수는 망했다. 또, 보수가 어떻게 하려고 탄핵을 부결하고 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느냐. 어떤 국민이 국힘을 지지할 것이냐.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인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8% 나오고 국힘이 24%가 나왔다. 그 24%를 지지하는 게 너무 기이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24%를 지지하느냐.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한 정당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좌파 애들이 그러고 민주당 애들이 그러고 그 다음 국힘 애들은 너무 창피하고 보수의 괴멸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보수는 괴멸됐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고TV는. 그리고 유승민도 그러고 얼치기 평론가 보수 칭하는 아직까지도 한동훈이가 날아가고 비대위나 차기 당대표가 안 뽑혔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임명한 6명의 대변인들이 지금 쥐들이 보수라고 보수의 가치, 한동훈의 동정론, 민주당은 한동훈의 동정론, 또 한동훈이 지명한 대변인들은 한동훈을 갖다가 어떻게든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얼치기 평론을 하고 있죠.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물결을 보고 정치의 파동을 보면은 보수 안 죽습니다. 염려하세요. 근데 단 하나, 이번에 안철수를 국힘의 대권 주자로 안 내면은 망합니다. 더 망해버려요. 근데 3년 반 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3년 반 후에 국민들이 보수나 중동들이 이재명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애가 100% 좌파입니다. 걔는 정치적인 이념이 없는 애예요. 다음 영상에도 찍겠지만 걔 정치적인 정체성이나 이념이 없는 애예요. 이재명은 민주당 586하고 현격하게 다른 애들입니다. 그러면 태어날서부터 숟가락도 안 가지고 태어나서 현재까지 지가 살려면 무슨 짓을 할 놈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상대방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현실적으로 놓고 국힘 쪽에서 홍준표라는 놈이 준석이 그놈도 지가 보수라 그러니까 근데 그놈도 이재명과 똑같은 유예.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안철수 아니면 못 이깁니다. 제가 지금 안철수를 띄우려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내가 안철수의 편에 대한 댓글을 욕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풀어버리는데 기괴하고 희한한 놈들이 들어오죠. 댓글 다는 게 제가 꼬박꼬박 댓글 해줍니다. 돈 내고 이놈의 새끼들아 봐. 고고TV가 댓글 해주는 사람은 다 후원자들이야. 이놈 새끼들아. 개딸들, 준석이류들, 홍준표류들, 한동훈류들이 댓글을 달죠. 그것들 다 날려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남미형 좌파가 되거나 친북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뿌리채 뽑히고 맙니다. 따라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치우려면 안철수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준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동원이 가지고도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따라서 지금 좌파나 보수 한동훈 따라다니는 김상웅이라든가 몇 명 있죠. 왜? 기자 출신들. 그것도 종편 기자 출신들이 대부분이야. 한동훈 대변인이면. 그런 애들이 보수 망한다. 준표 가지고 되겠느냐. 한동훈이 나서야 된다. 그놈들 한동훈을 갖다가 대선 주자로 내보내려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TK 지역당으로 될 것이냐.
아니 그럼 전라도 지역당 아니야? 민주당 애들은? 그러면 중수청, 수도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더 뺏기긴 시키더라. 3년 반 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한심한 것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때문에 보수 윤석열이 망한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해드렸습니다. 2년 반 동안. 동아일보는 1년 전부터 윤석열을 치고 있었고, 조선일보는 70대 이상, 60대, 70대들의 구독층을 가진 신문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극히 옹호하려고 한동훈을 띄우려다가 실패했고, 요번에 또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공학적으로 상대편에 세워놓고 보수에서 나오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안철수에는 절대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서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지금 정통 보수신문에 동아일보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중앙조선이 지금 논쪽 칼럼 쓰고 사슬 때리는 거 보면은 보수가 얼마나 더 망하려고 그러느냐. 사과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않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탄핵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얼마나 더 망하려고 그러냐면, 보수가 살아가려면은 보수가 존재하는 그 칼럼하고 사설을 많이 씁니다. 다 틀렸어요, 그거. 대한민국에 신문다운 신문이 없어요. 정론을 펴는 신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고고TV가 똑똑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칼럼이 정부성이라고 있어요. 얘가 미국, 일본의 관서대학교 교수라는 애인데 얘가 간혹 자주 조선일보 칼럼을 씁니다. 그걸 보고 고고TV가 경악을 했어요. 이만큼 보수의 이념성이 지금 망가졌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런 칼럼을 쓰는 게, 일부 맞아요. 조선일보 칼럼이나 사설 논조하고 또 정부성이란 저는 고고TV는요, 대학 교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대학교 다닐 적에 나보다 훨씬 이상하고 멍청하고 공부도 못한 것들이 대학 교수가 된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중에서. 지금도 만나면은 난 그걸 밑으로 봐요. 근데 그놈들은 그 20대 대학생들한테 군림하고 쥐가 배움이 있는 것만큼 아주 거우한데요. 그때마다 내가 뭐라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대학 교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라 하면 사회를 리더하고 또 새로운 학문을 개발하는 게 기본이지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20살짜리가 얼마나 배웠어? 20년 동안 배워가지고 대학 교수 된 애들인데 빠르게 그런 애들한테 학문이 딸리죠. 공부가.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론가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보수편에 섰다, 진보층에 섰다, 다 마찬가지예요. 고고TV가 울지게 똑똑하다는 거 아니고, 자, 정부성이 한번 들어가 보면, 얘는 관서대가, 관서 외국어대, 국제관계, 얘 계속 쓰는데, 이런 걸 조선일보에서 칼럼으로 싣는 걸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보수가 살려면은 정강산으로 들어가라. 이게, 모택동이가 국공합장에서, 장개석이한테 배신당해서 들어간 곳이죠.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걸 써. 결론부터 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보수든 진보든 솔직히 보수 진보도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우파 좌파도 없고 쓰레기들만 남았어. 그런데 보수든 진보든 리더 하나 잘 뻗으면 돼요. 왕정 시대는 왕이 선정을 베풀어야 되고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괴음이 일어나고 탄핵이 일어나고 요번에 보수가 윤석열이라는 놈을 들여가지고 한동훈이라는 놈을 해가지고 지금 괴밀이 들어갔죠. 그죠?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놈을 선두로 해가지고 계엄과 탄핵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그죠? 계엄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이쪽에서 대통령감, 국민들한테 10만 박는 보수 인사를 대통령으로 내서 이재명이 이기면은 보수는 괴밀이 아니라 부활이 되죠.
그게 안철수예요. 골백번 말씀드립니다. 고고태배가 안철수를 뭐하러 빱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안랩을 차리기 전에 고고TV에는 1994년도에 1000만 불이었어요. 1000만 불 수출을 100% 수출만. 비슷한 대학적인 거 지식이 있고 내가 왜 안철수를 빨아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지금 말이죠. 이념이나 사회 정체성이나 이런 거 사회 개념이 다 죽은 나라가 됐어요. 그 정치가 망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안철수가 그래도 다시 우리나라 정체성이나 국채를 이런 거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금 띄우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고고태배는 어떤 정치인들을 다 고고태배가 가슴속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현대사 75년 김영삼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 우리나라 선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박정희는 존경을 하지 않으나 인정을 해요. 그리고 김대중도 조금 인정하고 그 외에는 존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업가 정신을 갖다가 현대나 대우나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그런 사람을 기업가 정신으로 존경을 해요. 그게 국채고 대한민국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우 쪽팔리네 진짜 계속 이런 방송하는 게. 이런 방송 하는 데가 없어요. 누구 지지자다 누구 편이다 양극단에 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앵벌이들 하니까 고고TV는 돈도 못 벌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보수가 괴멸되지도 않았고 이재명의 세상에 오면은 우리는 진짜 좌파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중국,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역사를 끌고 오지 말라 그래요.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책을 끌고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고전이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과거 옹고이지신이라 그러죠.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그때 시대 상황과 지금 현대 민주주의 시대 상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알량한 지식으로 현학자도 못 돼. 그냥 쏟아내는 거야. 칼럼에 과거를 이용하고 과거 인물들을 이용하고 그게 다 봉건시대 또는 혁명시대 인물들을 갖다가 인용한다 이거죠. 근데 현대민주주의에서는 혁명이 끝났어요. 그죠? 부르주아 혁명도 끝났고 자본주의 혁명도 끝났고 공산당 혁명도 끝났어요. 중국이나 북한을 제외하고 소련 쟤네들도 민주주의 체제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거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치기 평론가들도 자꾸 역사적인 인물 갖고 그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교수란 놈들 칼럼니스트란 놈들 자꾸 옛날 일을 끌고 나오죠. 그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한 시대의 리더는 과거의 인물을 갖다가 차용하지 않아요. 그걸 다 소화시켜서 뱉어내요. 뱉어내는 게 쉽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영삼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랬어요. 역사적인 인물 안 끄고 나옵니다. 제일 무식한 놈이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이었고 더 무식한 놈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대선 자웅을 다루는 놈들이 제일 무식한 놈이 이재명이고 그거보다 더 무식한 놈이 한동훈이에요. 또 이재명과 비슷한 놈이 이준석이에요. 홍준표에는 끼지도 못해. 그건 너무 단순 무식해. 말매잘 같아. 또 이야기가 길어지네. 안철수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간접이 간철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상놈의 새끼들. 자, 조선일보 보면 보수가 살고 싶다면 증강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증강산에 들어가가지고 질강성 증강산 이래요. 그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불원서적인 모택동 전집을 그 당시에 우리 대학교 등록금이 2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운동권 도와주려고 30만 원을 주고 모택동 전집 이땀 안에 한 권이 8권을 갖다가 도파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된 거.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혁명사 같은 건 숱하게 읽었지만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다 잊어버렸고 흐름은 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이 1927년, 1937년 1차 국공내전, 2차 국공내전 때 특히 1937년 2차 국공내전 때 장개석한테 쫓겨가지고 절강성으로 가서 정강산으로 들어가서 뭐 10몇만 명이 가가지고 8천몇 명 남았다 그러잖아요. 맞나? 그런데 그때 모택동이가 절치부심을 하면서 당시 국민당한테 국민당으로 기울이지 인민들을 갖다가 포용하고 포섭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뭐 토지계획 같은 거 몰수해가지고 땅을 나눠주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걸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모택동이도 그 소비에터 막스레닌의 스탈린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 소련의 공산당들은 대부분 이거 지탱을 하는 사람들이 볼시비키, 민셰비키 나오잖아요. 거기서 노동자들, 공장 근로자들, 그런 게 주축이 돼 있죠. 소련은 농업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게 주축이 됐는데 중국은 농민들, 다 농업국가였으니까 농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해서, 레닌하고 전련하고 또 농민들 위주로, 그 공산당을 모아서 세를 확보해가지고, 국민당을 치고 공산국가를 설립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왜 여기서 나와? 기가 차다 보수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칼럼이 실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아노미 상태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요점이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그 모택동이, 자본주의, 또, 국민당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 중국의 공산혁명 전까지는 봉건사회였어요. 그쵸? 그 신의혁명 같은 것도 그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국민당을 물리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보수가 살려면은, 계엄하고 탄핵 과정에서 완전히 망가진 보수가 살려면은, 모택동이가 시행한 좌파 진보의 정책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 누구야 이놈아. 간혹가다 읽으면 읽다고 말하네. 하도 이 논리 구성이 굉장히 조악해요.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층이 파고드는 민중을 동원하는 그 정책을 보수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택동이가 국민당을 이기기 위해서 공산정책,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수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고고TV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자, 공산주의 이념이 있었고, 국민당 같은 경우는 그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념도 아니에요, 솔직히. 중국 역사를. 그거는 그냥 봉건 이념에서 진보주의, 민주주의 잠깐 가미한 것 뿐에 불과해요. 그래서 국민당이 진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택동이라는 애가 있었고 장개석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공산혁명을 주도하고 또 서구의 지원을 받은 봉건 민주혁명을 주도한 장개석이 있다고 합시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장개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념으로 장개석은 국민당을 쳤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택동이나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물이. 공산혁명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기도 하고, 모택동이 똑똑합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인물이 하나가 탄생을 하면은 이념이 세워지는 거고, 국민한테 신뢰를 받고, 국민한테 신뢰를 받고, 평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동서고금의 정치 리더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윤석열이랑 기계하고 엉터리 놈을 갖다 들여가지고 망했잖아요. 한동훈이라는 놈을 또 세우려다 또 망했잖아요. 그죠? 이준석이라는 놈은 그 영향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이준석은 대장이 있으면 그 쫄병에 불과해요. 또 이재명이란 인물 같지 않은 놈이 나라를 먹으려 그러잖아요. 그죠? 인물 싸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계엄과 탄핵이 끝났으니까 이제 인물 싸움이 돼요. 그러면은 모택동이나 인물이 있었고 국민당의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있은 인물로 진 거예요. 인물이 얼마나 시책과 민심을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 혁명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릴까요? 박정희가 혁명을 안 했으면 다른 애가 했으면 혁명이 안 됐을 거예요. 전두환이가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 혁명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수가 살려면 인물 하나 바꾸면 돼요. 인물 하나.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을 그 지금 국힘에서 중진도 쓸만한 놈 하나도 없어요. 응? 그 김무성 같은 사람 받으면 되는데 김무성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좀 망했는데 내가 탄핵도 하고 개엄도 하는데 나는 김영삼의 후손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선 주자 안철수 내면 돼요. 그 인물을 내면은 안철수가 대선을 이김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장악하고 국채가 다시 회복되며, 그죠? 보수가 다시 살고 정체성, 국가 정체성, 정치 이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물이 좌우하는 거지. 모택동의의 좌파 공산 이념이 국민당을 이겼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전부 다 공산혁명이라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물이 나와서 그래요. 모택동의가 장개석이보다 인물이 나아요. 모택동 장개석 그러면 얼마나 부정부패, 여자 문제 많았어요. 물론 모택동 그 새끼도 그랬어. 후기래. 근데 혁명할 때까지는 장개석이는 부정부패는 없었죠. 공산혁명이 그래. 하고 나니까 이게 부정부패 공산국가가 됐죠. 그러면은 이재명이라는 놈이 하고 나면은 나라 엉망됩니다. 사람 하나 내세우면은 지금 현재 판세, 보수의 정체성, 보수의 붕괴 과정을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철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저 안철수 지지자 아닙니다. 현재는 대권 주자 나올 놈들을 이렇게 대여섬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철수뿐이 없더라니까. 그거 사람 하나 제대로 세우면은 보수는 회복되고 다음 총선은 우리 거로 가져올 수 있고 나라는 또 성장 궤도에 들어가며 좌파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놔두고 안철수만 빼고 홍준표 띄우려고 그러고 오세훈 띄우려고 그러고 이준석이랑 꼬맹이 아무것도 모를 띄우려고 그러니까 보수가 망가지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안철수 외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이까지 하겠습니다.